알겠습니다. 제가 좀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 사실 뭐 보험이라는 거는 이제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네. 이 부분 관련해 갖고 뭐 어느 누가 이제 이거에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배상을 할 건지 그 문제라서 사실 뭐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네. 상대방하고 뭐 과실 비율 얘기해 본 적은 없으시죠 따로? 아직까지 통화도 못 해봤죠. 서로 연락처 모르니까. 아 지금 서로 연락처 따로 교환하신 건 없고. 네네. 그래서 이제 통상적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 뭐 조수석 실제로 뭐 정차한 차 이제 누구 내리시려고 하다가 조수석에 부딪혀서 이제 사고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 이런 사례도 뭐 전형적인 사례인 것 같고 또 뭐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례 뭐 이 사례는 그거는 상관은 없지만 통상적인 과실 비율은 이제 지금 상담 주신 분 있잖아요. 네네. 예, 상담 주신 분께서 한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.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. 7에서 한 8 정도 되고요. 통상적으로. 제가 더 많이 나온다는. 네, 하고 그다음 오토바이가 한 2에서 3. 이건 이제 일반 통상적인 과실 비율이 그렇다는 거고. 근데 네. 내용에 따라서는 뭐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특별히 제가 지금 쭉 여쭤본 게 이제 특별한 사례. 그러니까 이게 과실 비율이라는 게 그렇잖아요. 누가 더 이제 부주의했냐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게 과실이거든요. 사실 이 과실이라는 말 자체도 이제 일반 분들이 이거 왜 과실이라고 쓰나 저는 이제 사실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주의예요, 부주의. 그러니까 고의로 뭐 사고를 낸 건 절대 아니잖아요. 우리가 교통사고라는 게 뭐 당연히 조금 부주의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서로 생긴 건데 그래서 누가 더 부주의했냐를 따지는 게 결국 교통사고 이건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상적인 비율은 한 7대 3에서 8대 2 정도 되고 근데 지금 뭐 내용들을 좀 들어보니까 뭐 특별히 막 여기에 대해서 또 가중을 해야 되는지 가감을 해야 될 만한 사례들이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한 거는 없어 보여서 제가 볼 때 과실 비율을 만약에 지금 뭐 경찰이든 아니면 이게 분쟁심의위원회도 이 두 분이 이제 내용에 관한 합의를 못하면 과실 비율에 관한 분쟁심의위원회도 있는데 연대 간다 해도 그 사이 8대 2에서 한 7대 3 정도가 나올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그 정도 이제 생각을 하시고 나머지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 전혀 도움을 못 받으신다고 하니까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 두 가지인데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.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. 오토바이 운전하신 분하고 이제 양 당사자 간 협의를 잘 하셔서 이 비율을 상호 얼마나 부담할 건지를 좀 얘기를 하시던지 아니면 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대리인으로 이제 선생님 대리인을 선임을 하셔서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랑 얘기를 해서 합의를 하는 경우 결국에는 보험사가 개입을 안 하면 보험사가 하는 일이 이제 어떤 손해배상에 대한 이런 대리해서 이런 거를 뭐 지급도 하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협상 같은 경우에도 상대방하고 하는 협상 대리도 있거든요. 합의 대리. 이런 부분도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서로 이제 사고가 나서 좀 감정적으로 안 좋은 측면도 있을 것 같고 이제 과실 비율 이런 부분도 대부분 그럼 과실 비율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하는 경우 사실 좀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도 법적 대리인을 통해서 좀 진행하시면 이런 부분을 어쨌거나 우리 지금 질문자분께서는 전체적인 합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대리인이 좀 진행하는 부분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서 이런 부분 그렇죠. 좀 종합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인 거고 그러니까 뭐 지금 딱 이렇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대략적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정도 과실 비율이 통상적으로 나옵니다.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용들을 다 뭐 블랙박스 있다면 더 좋겠지만 블랙박스도 없고 한데 조금 더 이제 시간 순서대로 다 이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뭔가 좀 더 다른 우리 지금 선생님께 더 유리한 측면들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쪽에서 과속은 하긴 한 것 같은데. 네. 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과속도 일종의 과실이에요. 과속이 입증이 된다고 하면 그쪽 부분 이제 오토바이 운전자의 어떤 과실 비율이 더 늘어나게 되거든요. 그런 부분들을 근데 이제 그런 부분도 과실을 주장한다고 하면 그쪽이 어떤 과속을 한 부분도 실제적으로 입증이 돼야 되니까 물론 뭐 저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 과속했습니다 이렇게 인정한다고 하면 뭐 수월하겠지만 말씀 주셨듯이 과속했다면 당연히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잘못했고 비율이 뭐 6대 4, 5대 5까지도 갈 수 있는데
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입증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니까 이 부분은 너무 크게 막 이거 뭐 내가 과실 비율이 이렇게 실제로 너무 크게 나오려나 이렇게 걱정하신다기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고 이제 이거에 관해서 그 오토바이 운전자하고 직접 당사자 합의를 하든지 보험사가 이제 개입할 수가 없으니까요.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좀 전에 말씀 잘 주셨듯이 과속이나 아니면 상대방이 더 과속 말고도 뭐 부주의한 측면이 있을 수 있잖아요. 뭐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든지 상대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는 사유들이 얼마든지 더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찾아보시면 좀 더 유리한 어떤 과실 비율을 실제로 확정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.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.